여러분,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한국은행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0.3%.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 지표가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팩트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1, 4분기 경제 지표를.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10년 3개월 만에 최저치,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는 1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요, 1998년 IMF 충격 때라든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와 같이 세계 경제가 아주 안 좋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없어서 일자리는 남아나는데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고 있고, 미국도 소비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좀 못하다고는 하지만 마이너스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만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집권 3년 차입니다.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술자리에서, 저작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많았습니다.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둥. 그래도 설마. 그런데 그 공포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소주값은 오른다고 합니다. 6.45%인가? 이제 식당 가면 한 병에 5,000원 밖에 생겼습니다. 열받는데 소주도 마음껏 못 마시겠습니다. 경제는 정말 개판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쇼크입니다. 엄청난 쇼크입니다. 자, 반도체 업계 부진이 큰 영향을 했고요.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이 반도체는 쇼크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지하는 반도체나 자동차 산업 같은 것들이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정치 때문에 이재용과 정의선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고집했습니다.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 속도. 다들 말렸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급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나라가 어딨냐? 일본, 미국 봐라. 지역별로 다 다르다. 업종별로. 도쿄, 일본의 시골 똑같이 최저임금 같이 받으면요, 일본의 지방 농촌에서는 식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나 여의도의 고급 식당가에서는 최저임금제 줘도 장사가 되겠지만 서울, 강북, 아니 지방 가면요, 그 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고스란히 이 수치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분기별 경제활동별 국내 총생산을 제가 표를 보고 있는데요. 자, 2017년 1분기부터 보면요, 1.0, 0.6, 1.4, 0.2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연간은 3.1입니다. 그 다음 2018년도는요 1.0, 0.6, 0.6, 1.0, 연간 2.7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0.3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국가 경제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업종별로 제가 쭉 보니까요, 농림어업은 4.7 성장했습니다. 제조업 역시 마이너스 2.4 폭망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사업, 이게 제일 심합니다. 마이너스 7.3. 탈원전 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모릅니까 이거? 그렇지만 고집 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업 마이너스 0.4. 건설업은 정말 작년에도 꾸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정보통신, 금융 및 보험은 뭐 3.2, 4.7 다 좋습니다만 숙박, 음식, 도소매업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이 정도만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고집만 피웁니다. 저 사람들이 뭐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기업을 만들고 기업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대학교에서는 데모하고 졸업하고는 시민단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김수현 정책실장이라든지 관료들은 청와대만 바라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망신을 당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 마이너스 0.3%라는 이런 수치가 나오기 하루 전날 추경하겠다고 미세먼지가 얼마 뭐 어떻고 일자리 얼마 다음날 이 수치를 보고 아마 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추경으로 경제를 부양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추경 예산은요 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겉멋만 들었습니다. 겉멋만. 공무원 더 뽑고 일자리 아르바이트 자리 더 만들고 미세먼지 대책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망신을 당할 수밖에요. 지금 이 오늘 발표된 이 한국은행 수치는요 어제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의 그 추경 예산에 상당히 중요한 참고가 돼야 됩니다. 어쨌든 1998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국제 글로벌 금융위기 잘 이겨냈습니다. 1998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정치력이 없어서 비판을 그렇게 많이 받고 지금 구속 상태에서 겨우 지금 보석된 상태지만 경제만큼은 귀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마이너스 할 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추어 투성이에 고집만 부립니다. 그리고 본인은 또 돈이 많아요. 아파트값 올라가요. 이런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자기는 잘 살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뜨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게 문재인의 역설입니다. 입으로는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 무책임합니다.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무능해서,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실물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0.3%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과 전혀 다르게 지금 나타난 겁니다. 이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 문재인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니 1998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외부적인 경제 쇼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져 버렸을까요? 문재인 탓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탓입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게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무, 본인만 굿캅, 폼나는 역할하고 국민들은 그 뒤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다 백수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는 지금 국회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도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패스트 트랙, 정말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한 거긴 하지만 엉켜 싸우느라고 지금 이걸 돌볼 수도 없습니다. 대책, 대안, 일단 국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패스트 트랙 선거법은요 국회의원 그들이 몇 석 더 건지느냐, 독재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야당이 이겨야겠지만 그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 멍들어가고, 사실 이건 다 문재인 탓입니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는 어제 장인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소에 아무도 오지 마, 계속 싸우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정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경제 큰일 났습니다. 아니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이거 검증된 겁니까? 자꾸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거 중요하고 이론도 있고 주장하는데, 이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 체질이 바꾸겠다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이 책임 누가 질 겁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잘한다고 40% 후반? 누가 믿습니까, 이거 지금. 제 주변에서는 10 중에 이제 8명이 아니라 9명이 문재인 못한다고 합니다. 자, 특히 1, 4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감소가 상당히 중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는 해결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1분기 설비 투자자 보니까요. IMF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1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인 10.8%가 감소했습니다. 마이너스 10.8%. 어마어마합니다. 건설 투자 2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자, 설비 투자가 10% 넘게 감소한 거는요, 기업들이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힘들겠다. 투자하지 말자. 고객 수익을 막 있자. 문재인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의 혁신성장은 규제 완화를 해야 되는데 노동규제, 민노총을 위한 규제만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엉망진창 정부죠. 어쨌든 이 지지부진한 혁신성장, 이 뭐 말만 혁신성장이지 알맹이도 없고, 또 일자리 상황판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다는 거 창고에 처박아뒀겠죠. 그러면 사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너무 두껍습니다. 자, 일단 1분기 성장률이 0.3%. 그러면 올해 정부의 목표인 2.6, 2.7%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정부는 고집을 피웁니다. 소득 주도 성장,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또 이 사람들 그럴 겁니다. 이게 다 이명박 박근혜 때문이야. 지금요, 문재인 집권 3년 차입니다. 이제 안 통합니다. 국민들이 바본 줄 압니까? 그리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월달이면 만 2년이 됩니다. 3년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년 동안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들이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펀더멘탈은 튼튼했던 게 대한민국인데 그 펀더멘탈을 지금 문재인 정권은 막 부수고 있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못합니다. 문재인 정권 때 투자했다가 망할까봐 투자 안 합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가 한국은행 발표 이후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지만 뚜렷한 대응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분석한 것은 마이너스 쇼크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기업 투자 부진, 지난해 4분기 성장률 호조, 기저효과, 현상 분석밖에 안 됩니다. 아무런 능력도 전문성도 왜 이렇게 또 효율적인 정책 냈다가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무슨 말이야 이걸 보고서라고 썼어 하고 또 아마 야단칠 겁니다. 그래서 저럴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발표한 6조 7천억 원의 추경 예산안 뜯어보면요, 미세먼지 대책이 2조 2천억 원, 민생안정 4조 5천억 원. 경기부양과는 관계가 좀 멀어 보입니다. 민생안정이 되려면요, 경제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숙박업, 무슨 뭐 음식점 이런 데 다 마이너스입니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시간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릅니까? 데모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정책한다고 앉아서 볼펜만 굴리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탁상 공론으로 이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1호 가게는 이미 스티커 떼버렸습니다. 강서구 시장에 있는 거라는데.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끌어내릴 수도 없고 정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때문에 한국 경제가 거덜나게 생겼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한국당이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말을 들을 소통을 할 집단도 아닙니다. 정말 무능하고 무지한 그룹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하면서도 오늘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자, 진성호의 직설 여기까지인데요. 앞으로 3년 동안 각자 도생입니다. 여러분 꿋꿋하게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힘듭니다. 소주값도 오르고. 저도 소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화가 나서 5월달부터 오른다니까 4월달에는 소주 좀 많이 마셔야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